보자고요. 방학 기간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건 조금 이제 좀 힘드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이것도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신경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안다고 푸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라고 문제들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근수축에 대해서 오늘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의 기초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시작할게. 하고 근육 수축의 원리 해서 일단 그좀 알아두시도록 해라. 근육 수축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게? 유전해. 유전을 해서 이제 유전 기초하고 좀 확장까지 하다가 이제 딴 데로 넘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수축 원리 학습 포인트. 근육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조 이명. 요거는 이제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 그 이후에 수축 과정에서 근육 원섬유 마디 또는 짧게 근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게 목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페이지 보면 종류부터 나오죠. 확인해 볼게. 크게 근육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몸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육. 이걸 뭐라고 하냐? 골격근이라고 해. 우리 몸의 형태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뼈에 붙어 있어요. 뼈에. 그래서 골격에 붙어 있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서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좀 그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신체 운동을 유발하게 한다. 골격근. 그다음 골격근의 근육세포는 핵이 하나가 아니고 꽤 많은 그러니까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다핵세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수의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의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뼈하고 근육을 골격근을 연결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뼈와 골격근을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알면 좀 얘기해 줄래? 들어봤니? 힘줄? 힘줄이라는 말 들어봤지, 그지? 응? 좀 구분합시다. 뼈와 골격근을 연결하는 걸 힘줄이라고 하고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건 인대라고 얘기합니다. 인대. 그러니까 구분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를 심장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심장 그러니까 어떤 근육 중에 심장에 있는 근육은 자기들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심장근으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분류하는지 보면 다핵세포야. 다핵세포. 근데 그 다핵세포가 핵이 아주 많진 않아. 골격근처럼. 근데 적어도 하나가 아닌 두 개, 세 개 뭐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다핵세포 특징을 갖고 있고 심장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냐 없니? 없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너무 무섭잖아. 안 그래? 심장근은 불수의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내장근. 내장근은 이제 소장, 대장, 위 뭐 이런 거 식도 뭐 이런 거를 식도를 움직이는 근육을 내장근이라고 하는데 내장 운동을 담당하고요. 이 내장근 세포는 그러니까 단핵세포, 그러니까 핵이 하나밖에 없는 조그만 세포야. 한마디로 이 다핵세포라고 하는 근육세포들은 길어. 왜 길까? 생각을 그렇게 하면 돼. 세포를 원래 동글동글하게 작게 만들어졌거든.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긴 세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길어지는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지? 근데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이런 세포들이 서로 병합되면서 하나의 세포인 것처럼 행동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세포가 병합해서 하나의 세포가 되다 보니까 핵이 많단 말이야. 골격근. 오케이? 특히 골격근, 그 다음에 심장근. 그런데 내장근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장근은 밑에 그림으로 봐도 파악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장근은 되게 귀엽게 생긴 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귀엽게 생긴 그냥 세포야. 세포인데 웃긴 게 여기 안에 그 수축할 수 있는 어떤 단백질 구조가 있어요. 이거 태극기 아니다. 단백질 구조가 있어서 여기 자극을 주면 여기 딱 수축하거든. 그럼 이 세포가
뾰족뾰족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실제로 현미경에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내장근 이렇게 생겼다. 내장근의 세포는 이렇게 단핵 세포이며 짧게 하나가 짧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당연히 내장근도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다. 그러니까 심장근, 내장근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골격근만 이제 우리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골격근 구조 볼게. 구조. 자, 2두박근, 3두박근 먼저 알죠? 이제 팔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잘 헷갈릴 만한 게 있어.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설명해 볼게.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고 그 근육을 이제 좀 이제 다발을 좀 따로 떼보면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게 있대. 됐니? 근육 섬유 다발이 있어. 그거 중에 하나만 쭉 뽑아보니까 이거 이름 뭐야? 근육 섬유라고 해. 집중해야 됩니다. 외워도 까먹습니다. 됐니? 자, 근육이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 뽑아내면 근육 섬유가 있습니다. 근육 섬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니? 근육 섬유에 뭐가 있어? 그렇지. 핵이 있다는 거야. 됐니? 근육 섬유에 핵이 있어. 그 말은 근육 섬유가 뭐라는 뜻이야? 근육 세포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핵이 있으니까 근육 섬유가 근육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근육 섬유 다발이 세포인지 근육 섬유가 세포인지 근육 원섬유가 세포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기억해도. 근데 핵이 있는 근육 섬유가 다핵 세포이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골격근이거든. 그러니까 다핵 세포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그러면 근육 원섬유는 뭔데?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어떤 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실. 근데 이 실을 자세히 보니까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둘 다 단백질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두 단백질의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근육 원섬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이 액틴과 마이오신에 대해서는 뒤에 길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됐고요. 근육 원섬유에 보면 이 그림에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 게 나오지,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제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긴 한데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색깔이 구분되고 있거든. 색깔이나 패턴이 구분되고 있는데 그 하나의 패턴을 마디라고 한다. 근육 원섬유 마디. 이름이 길잖아요, 이제. 그래서 유성아, 그걸 뭐라고 한다? 근절 이렇게 얘기하면 돼. 마디 절자를 써서 근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래서 그 근절, 근육 원섬유 마디. 이제는 여기에 딱 포커스를 맞춰지는 거야. 얘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근육에서 원섬유 마디 구조 보면 오른쪽 그림하고 같이 비교해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현미경 상인데 요거까지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은 지선이 있대. 지그재그. 잘 보면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 지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선이 있지, 그지? 이걸 이제 지선이라고 하고 얘가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가 결합하는 부위래. 자, 그림 봐. 지선의 꼭지점에 어때? 꼭지점이 그 방향으로 어떤 그 단백질이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데 그걸 액틴이라고 하는 거야. 액틴 필라멘트.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액틴이라고 하는 거는 동글동글한 작은 단백질이야. 근데 이 액틴이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결합해서 이제 실처럼 쭉 늘어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액틴 필라멘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 하나하나는 액틴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M선. 왠지 M이라고 하니까 뭐니? 중간 같지 않니? 미들, 그지? 중간. 요 정도만 알아둬도 됩니다. 실제로 중간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결합해 있는 부위래. 자, 요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보기 선택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선이라고 하는 게 실제 존재하느냐? 있어요. 그 물질이 있고 이 물질이 왜 있느냐 하면 마이오신들이 딱 고정돼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냐? 의미 있는 수축을 할 수 있어. 근육이. 아니면 이게 수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고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M선이라고 하는 거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결합했고 근육 원섬유막이 딱 중앙에 있는 선이야. 엄밀하게 말해서는 꼭 완전 중앙에 있을 필요는 없어. 근데 중앙에 있는 게 기능적으로 맞는 구조거든.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이나 어딘 뭐 문제에서는 M선은 그냥 이론적으로 딱 근절의 정중앙에 있고 이 M선을 기준으로 양쪽 지선까지 모양이 대칭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 됐나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 수축 과정에 의해서.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I대. 왠지 밝지 않니? I 밝지. 그치? 밝지. 명대. 밝은 영역이다 이런 뜻인데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현미경을 봤을 때 액틴 필라멘트가 액틴실이 얇으니까 현미경을 보면 현미경 어떻게 보는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반사되는 빛으로 이렇게 상을 본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거의 밝게 보여. 거의 밝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현미경 상으로 봐도 이제 밝은 쪽이 있지, 그지? 요건 이제 아이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아이대가 뭐냐 하면 지선 있잖아. 지선이 있으면 지선에 요 꺾여져 있는 방향 부분으로 뭐가 결합해 있다? 액틴이라고 하는 게 결합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설명되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중간 누런 거 있지, 그지? 누런 골프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골프채 같은 게. 골프채 같은 굵은 단백질이 있어요. 됐지? 이건 뭐라고 하냐면 마이오신이라고 해요. 아까 어디 M선에 결합해 있다고 했지, 그지? 마이오신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마이오신 있겠네, 그지? 조금만 그리면 이렇게 마이오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현미경에서 이제 밝게 보이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마이오신 굵거든. 심지어 마이오신하고 뭐니? 액틴이 이렇게 오버래핑이 돼 있으면 이거는 되게 겹쳐져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쪽은 어둡게 보여. 근데 액틴이 있는 부분만 밝게 보이기 때문에 아이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왜 조심스럽게 알아두라고 하냐면 문제에서 보통 아이대에 무엇을 그 정보를 주냐면 요거만 줘요. 요 한 부분 양쪽 이것도 대칭이거든. 대칭인데 오늘 한쪽 부분만 주기 때문에 그걸 아이대로 생각하고 문제 풀다가는 다 풀어놓고 틀릴 수 있다. 조심해. 알겠지? 그거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A대 왠지 어두워 보이지 않냐? A대 암대 어두운 암자 됐지? 네, 암대니까 A대야. A대라고 하는 게 뭐냐?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있으면 무조건 전자현미경에서는 어둡게 보여. 왜? 두꺼우니까. 그치? 두꺼운 게 쫙 나열돼 있으니까 어둡게 보인다. 그렇게 보이지?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어두운 부분의 중간 쪽에는 살짝 밝은 데가 있지? 어두운 부분의 중간 쪽. 그치? 살짝 밝은 데인데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어두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됐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A대라고 하는데 암대 어두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어둡다고 했어 내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때문에 단백질인 두꺼운 단백질인 마이오신 때문에 어둡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A대는 뭐냐면 결국은 마이오신 단백질의 길이야. A대의 길이는 마이오신 단백질의 길이야. 똑같은 거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좀 알아둘게요. 자,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데? 근육이 수축하는 데서 이런 오해를 기초적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액틴이나 마이오신이 수축하고 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액틴 얇은 거, 마이오신 두꺼운 거, 얘는 절대 수축 이완 안 해. 안 변해. 근데 마이오신과 액틴의 위치가 이렇게 싹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수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지. 그럼 A대는 마이오신 길인데 마이오신 길이는 안 변한다는 방금. 그지? 그러니까 A대는 그 어떤 심하게 수축하든 심하게 이완되든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맞니? 오케이? 왜? 그냥 마이오신 길이니까 현미경을 봤을 때. 됐죠? 그 다음 H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중간에 이제 M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왠지 H자 모양으로 보이는 밝은 부분이 있잖아. 중간에. 그지? 중간에 밝은 부분 있지? 여기 암대 중에 밝은 부분 있잖아. 여기를 H대라 한다. 그럼 여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 마이오신은 있고 액틴은 없고, 그지? 요런 마이오신이 있고 액틴은 없는 중간 부분을 H대라 얘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됐고요. 밑으로 내려갈게. 개념 2번. 근수축 원리가 나와 있어. 볼게요. 근수축. 신경에 의해서 흥분이 근육으로 전달되면 근육이 수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뭐 대표적인 반응 중 하나다. 그치? 뭐 예를 들어 내가 손을 든다고 하면 대뇌에서 뭔가 생각을 했고 그 생각대로 손을 드는 어떤 신호를 그 골격근 쪽으로 줬을 거야. 신경 세포가 이렇게 신호를 전달했을 거고 골격근이라는 세포가 받아서 이걸 이제 수축을 위로 수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지? 이런 건데 그 골격근의 작용이 요거 딱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골격근. 자,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은 어떻게 돼 있다?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예를 들어서 이쪽 상완골하고 이제 하완골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 둘은 이렇게 접히잖아. 그지? 접히잖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가고 또 반대쪽으로 갈 수 있지. 그지? 한쪽으로 가고 반대쪽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접히는 쪽으로 근육이 있고 펼쳐지는 쪽으로 또 근육이 있는 거야. 항상 근육은 한 쌍씩 있어. 관절이 있으면. 관절이 있다는 건 접힐 수 있다는 거거든. 됐니? 그럼 항상 근육은 한 쌍이야. 이렇게 그냥 딱 박아놓고 있으면 돼. 생각을.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수축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안쪽은 실제로 수축을 했고 바깥쪽 근육은 어떻게 돼? 늘어나야지 이렇게 올 거 아니지? 그러니까 한쪽은 수축, 한쪽은 이완. 반대로 가면 이쪽, 반대쪽이 수축하고 안쪽이 이제 이완됐겠지. 이렇게 항상 서로 반대되는 어떤 반응을 보여서 이제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수축 원리를 볼게요. 활주설이라고 돼 있지? 활주설. 그지? 내가 좀 빨리 하고 있는 거 왜냐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지? 활주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뭔지 한번 보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 활주설. 활주로 뭐 그거 얘기하는 거야. 활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액틴 있고 마요신 있어. 액틴 있고 마요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마요신 잘 봐봐. 잘 보면 왠지 마요신 맨 끝에 그 골프채 머리 같은 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있지, 그지?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액틴이라는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구조거든, 얘가. 응?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실제로 이제 이 마요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 어떤 시도? 액틴에 결합해서 좀 봐줄래? 액틴에 결합하면 얘는 이제 프로그램이 된 게 뭐냐면 이렇게 당기는 거야. 결합하면 당겨. 됐니? 그러니까 마요신이 액틴을 결합하면 이렇게 당기면 양쪽에서 당겨져 오니까 전체 지선이 어떻게 되겠니? 잘 생각해봐. 지선이 이제 액틴이 붙어 있는데 액틴이 이 안쪽으로 당겨지니까 지선이 서로 가까워지지. 지선과 지선 사이 거리가 뭔데?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거든. 근절의 길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 이제 딱 잡아서 이렇게 끌리듯이 활주를 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걸 딱 놓으면 다시 싹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지. 됐나요? 딱 수축하고 돌아. 예를 들어서 이제 너네는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매우 젊기 때문에 주름이 얼굴에 주름 없지, 그지? 나도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여기 주름이 좀 생겼거든. 이 주름 왜 생긴지 아니? 이 활주선 때문에 생긴 거야. 잡고 당겼지, 그렇지? 놓으면 돌아가야 된다. 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찡그리지 않는 사람은 보통, 그렇지? 너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잡고 당기고 돌아가긴 하는데 다 못 돌아가요. 다 못 돌아가고 멈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약간 수축한 상태를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주름이야. 약간 수축한 상태 유지. 보톡스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주름을 펴는 주사야. 그지? 그게 어떤 방법으로 주름을 피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 정도 왔는데 좀 더 가야 되는데 또 수축하다 보니까 완전히 안 펴지는 거야. 그게 주름이라고. 근데 보톡스 주사 딱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찡그리고 싶어도 수축이 안 돼. 이 보톡스라고 하는 건 이제 일종의 신경 독소거든. 신경 독소라서 신경신으로 가는데도 그걸 신경신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수축이 안 되니까 점차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간 이제 주름이 없는 것처럼 좀 보이게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됐고요. 활주술은 요 정도까지만 설명할게요.
그 수축 과정에 대한 게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교육 과정에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 필요는 없어서 한번 읽어볼 자료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어디서부터 다시 볼 거냐면 그 다음 페이지 9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서 수축 결과를 한번 볼게요. 수축 결과. 요거 무슨 말인지 알지? 이까지 넘어가고 이거 수축 결과. 근육 원석류 마디 길이가 짧아져. 그래 수축하면 그러니까 근절이 짧아진다. 지선 사이 거리가 짧아진다. 그지? 왜 그런지 알겠지? 이제 활주살. 근데 여기 특징을 보면 이제 머리 써야 된다.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자,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부위 길이는 늘어나네. 맞니? 얘 액틴 잡아서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잡아서 수축을 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겹쳐진 부위가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지? 안쪽으로 더 액틴 침범이 들어오니까, 그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늘어나고 I대와 H대 길이는 뭐다? 모두 짧아진다. 자, 머리 써서 생각해야 됩니다. I대와 H대는 어때? I대는 이렇게 따로 노출되어 있는 액틴이었는데 이걸 당기면 곧 길이가 어떻게 돼? 짧아지겠지, 그지? 그지? I대도 짧아지고 H대가 뭔데? 마이오신 중간에 액틴이 없는 부분인데 액틴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H대가 좁아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H대도 좁아지고 I대도 좁아지고 짧아진다. 오케이? 그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AD 길이는 뭐라고? AD가 자체가 마이오신 길이였으니까. 기억나? 됐니? 그렇기 때문에 AD 길이가 안 변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근육 원석류 마디가 짧아진 길이가 뭐냐면 H대가 짧아진 길이 또는 I대가 짧아진 길이네. 이거 이해되니? 입니다. 3번. 3번에 별표 해줄래? 별표. 3번에 별표. 근육 원석류 마디가 짧아진 길이가 H대가 짧아진 길이 또는 I대가 짧아진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지선 귀찮으니까 그냥 이게 지선이야. M선 여기 중간에 있고 이런 상태고 M선 여기에 액틴이 이렇게 붙어 있겠지. 하나, 둘, 세 개만 할까? 여기도 하나, 둘,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대칭돼야 되는데 대칭된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오신 이렇게 두 개만 그릴게. 이런 상태야 지금. 됐니? 여기서부터 이 지선이고 지선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근육 원석류 마디 길이라고 얘기한다. 근육 원석류 마디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가 수축을 한다고 치자.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예를 들어서 요만큼 더 들어오면 그만큼 지선도 더 따라 들어와야 되겠지. 액틴 길이는 안 변하니까 그지? 따라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요만큼씩 들어오면 얘도 이만큼 따라 들어오더라고. 됐나요? 그지? 그러면 그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구분되지? 여기였거든 그 이전이. 근데 요만큼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저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 보면 근육 원석류 마디가 짧아진 길이가 요 정도지, 그지? 이 정도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봐봐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H대였어, 그지? 근데 여기서 요만큼씩 H대가 짧아졌지, 그지? 근데 이 길이는 뭐하고 같아? 지선이 접근한 길이하고 같지? 결국은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면 전체가 짧아진 길이는 H대가 짧아진 길이하고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I대가 원래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I대 반이었어. 조심해야 돼. 반이다. 그지? I대 반이었는데 여기서 요 길이가 되니까 요만큼 짧아졌잖아.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I대가 짧아진 길이라고 하면 요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쪽도 포함해서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그지? 그러니까 I대가 짧아진 길이가 전체 그리고 원석류 마디가 짧아진 길이하고 같아지는 거지. 됐나요? 됐지? 오케이.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은 다르게 설명하자면 이렇게도 좀 알아도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아까 H가 짧아진 길이가 전체가 짧아진 길이라고 했지.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봐봐.
지선부터 지선까지 해서 H대 빼면 뭐야? 액틴이지. H대 빼면 액틴이잖아, 길이가. 그지? 근데 액틴 변해 안 돼. 길이 안 변하지.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H대 변하는 거는 액틴 길이 상수기 때문에, 그지? 전체 변화량은 H대 변화량은 같아야지. 남아있는 게 액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대로 전체 중에서 요까지는 마이오신 길이지. 그지? 마이오신 길이 외에 남아있는 부분이 뭐야? 요 두 개의 합이 I되란 말이야. 그지? 마이오신 길이 안 변하니까 근절이 변하는 양은 결국 I대가 변하는 양하고 같아야지. 마이오신은 안 변하니까. 마이오신 더하기 I대가 무슨 말인지 알지? 마이오신 더하기 I대가 전체 X 근절의 길이다라는 뜻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그 뒤쪽에서는 수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수식으로 표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차이를 만드는 심화. 요거 그 수축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상호작용 이거 또 읽어볼 자료입니다. 그냥 읽어볼 자료고 밑에 2번은 잠깐 설명을 할게요. 2번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도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육에 필요한 ATP 공급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표라고 해야 되나 그림이라 해야 되나 요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원이 뭡니까? 포도당입니다. 맞지? 원래 3대 영양소로서 포도당 아니어도 원이 단백질이나 지방 가지고도 ATP라는 직접적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지.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리코젠은 뭔데? 포도당이 동물의 몸에서 합성됐을 때의 다당류를 얘기하는 거야. 포도당이 식물 안에서 합성됐을 때의 다당류를 뭐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녹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녹말. 그러니까 다른 물리적 성질, 물성은 갖고 있다고. 오케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나오겠지. 똑똑똑 자르면 이제 포도당이 되는 거야. 그지? 포도당이 어떻게 분해돼? 젖산과 ATP 뭐 이렇게 분해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림이니까 일단 따로 놔두고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 섬유에서 근육 섬유가 뭐니 세포연이 아니니? 뭐냐? 근육 섬유가 세포연이 근육 섬유 다발이 세포연이 근육 원섬유가 세포연이 이렇게 틀린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근육 섬유가 세포입니다. 조심해야 돼. 오케이? 부끄러워해도 돼. 미안해, 민망하면서. 근육 섬유가 핵이 여러 개 있는 다행 세포. 그게 그 섬유 안에 있는 게 근육 원섬유. 헷갈려. 자, 다시 와볼게. 근육 섬유에서 ATP라는 물질이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 근육 수축을 할 수 있어. 그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되는데 이건 내가 설명 안 한다고 했지, 그지? 요렇게만 알아도 근육 수축을 하려면 뭐 어떻게 돼?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잡아야 돼. 맞지? 결합을 해야 돼. 근데 결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게? ATP가 필요한 거야. 됐니? ATP가 없어 결합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수축이 안 된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이 ATP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ATP가 얘들아 ATP가 근육세포에 많으면 어떻게 돼? 근육세포 빵 터진다. 무슨 말이냐? 이거 삼투 현상이라는 거 들어봤지, 그지? 어떤 그 세포막 같은 막성 기관에 용질 녹아 있는 물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점점 빵빵 터지다가 터져. 내가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수능이 안 나와. 근데 ATP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 아니야. 그치? 근육에서 에너지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지금. 근데 ATP가 많으면 근육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야. ATP 때문에. 그래서 근육세포가 위험해. 근육세포는 태어난 이후에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얘는 고도로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근육 다치면 안 돌아옵니다. 근육, 신경 다치면 안 돌아옵니다. 오케이? 고도로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어. ATP 필요하니까 조금 갖고 있어. 근데 이게 많으면 위험하니까 많이는 안 갖고 있어. 충분히 막 먹어도 그쪽으로 안 가. 근데 그래도 갑자기 이제 과격한 급격한 운동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대비해서 다른 물질도 전환해서 저장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요까지는 알아놔야 돼. 기억해야 돼. 크레아틴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인산을 하나 붙이고 있어. 인산. 인, P라는 원소 인.
인산을 하나 붙이고 있는데 이 크레아틴 인산이 왜 있냐면 ATP가 분해돼서 쓰이면 ADP가 되거든. ADP 자기가 갖고 있던 인을 연결해서 다시 ATP를 만들어줘. 전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전달해주면 또 에너지가 높아져서 또 써먹을 수 있게 되거든. 그것 때문에 크레아틴 인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ATP 더하기 크레아틴 인산까지 합쳐봤자 최대 20초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냐?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이후에도 계속 ATP는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근육 운동을 천천히 한다면 세지 않게 천천히 한다면 그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ATP를 계속 공급을 할 수 있을 텐데 축구를 한다든 농구를 한다든 갑자기 급격한 운동을 한다면 그게 공급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하게 되냐면 발효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근육세포가 발효를 해요. 근육세포가 발효할 때 그 발효를 뭐라고 하냐면 젖산 발효. 유산균할 때 유산이 젖산입니다. 됐지? 젖산 발효를 하는데 그러니까 포도당을 빠르게 분해해서 뭘 만드냐면 에너지가 낮은 물질도 아니야. 애매하게 높은 물질 젖산을 만들고 거기서 ATP 조금만 얻어내는 거야. 근데 그걸 계속 공급해주는 거지. 그 수치. 그러다 보면 근육세포에 뭐가 많아져? 젖산이 많아져. 그치? 젖산이 많아지는데 그 젖산이 우리 몸에서는 통증 시냅스를 자극시켜요. 통증 시냅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증 신호 전달 감각신경을 활성화시킨다. 근데 젖산이 많아지면 아픕니다. 근육통, 알배입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젖산이 조금씩 그 정맥을 통해서 이동해서 간으로 가서 다시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렇게 조금씩 이동하는데 그 보통 이동하는 속도가 시간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걸려. 그러니까 한번 알배면 2, 3일은 적어도 심하게 좀 불편해, 맞지? 그지? 한 일주일 지나서 알배 썼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료 분석이 남아있는데 요거 하고 요거 하고요. 자료 분석 2개가 있어. 왼쪽 건 쉬운 거, 오른쪽 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자, 왼쪽 거부터 먼저 볼게요. 알겠지? 자, 잘랐어. 근육 원섬유를 잘랐어. 근접을 잘랐는데 이렇게 보인대. 패턴이 3가지지. 유선 맞지? 패턴 3가지지. 그치? 어떤 특징이 있지? 한 종류만 있는 게 2개 있고 2종류가 같이 있는 게 있지. 근데 아까 말했잖아. 액틴하고 마요신 얘기할 때 마요신 굵다고 얘기했지. 그치? 잘랐을 때 굵은 거만 보이면 뭐니? 마요신만 있는 부위야. 자, 생각해봐. 아까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마요신만 있는 부위를 뭐라고 했지? 아까 내가 H 좋았어요. 그럼 빨리빨리 대응돼야 돼. 됐지? 그럼 액틴만 있는 부위를 뭐라고 했죠? 그렇지. 아이 돼. 그지? 그러면 겹쳐져 있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있는 부위를 뭐라고 했죠? 그런 말 없었어. 그지? 둘 다 같이 있는 부위는 그냥 마요신과 액틴이 겹쳐져 있는 부위고, 뭐 A대에 포함되는 부위지 A대는 아니지. 왜? A대는 마요신만, 중간에 마요신만 있는 것도 다 포함하는 거야. 그지? 오케이? 겹쳐져 있는 부위를 있다. 이 정도로 하나 두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 다음 자료 분석 한번 볼게요. 잘 봐야 된다 이제. 근 수축 시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 변화에서 시점, 시간 T1, T2가 있고요. X는 뭐냐면 보통 이제 근절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은 몰라 아직은 나는. 근데 여기 2.2 마이크로미터가 되어 있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작은 길이야 한마디로. 0.7이고 이제 단위 안 쓸게. 0.4고 이거는 구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 상황을 분석하는 건데 봐봐. 그림 보니까 기억이 뭔지 나와있지. 뭐니? 겹쳐져 있는 부분의 한쪽이 양쪽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한쪽을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기억이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말이야. 지선이 있고 액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걸로 마요신을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중간에
M선이 있으면 이쪽에 또 대칭돼서 액틴도 있고 근데 안 그릴 겁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지금 보면 기억이 뭐냐면 봐봐. 기억이 이겁니다. 맞지? 맞지? 그지? 그럼 니은이 뭔데? 니은은 봐봐. 이거랑 마찬가지야. 왜? 오른쪽에 그리면 오른쪽에 돼 있지만 이거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ID 중에 절반이지. 오케이? 니은은 이겁니다.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요거 두 개하고 이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H대 길이지, 그지? H대 길이를 주고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지금은 이따가는 이걸 이제 그 수식으로 표현할 건데 지금 이거 읽어보면서 이해만 해볼게. 이따가 또 다시 하고 1번 볼게. 1번.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겹쳐져 있는 부위로 X가 수축하면 기억의 길이는 어때? 봐봐. 윤성아 어때? 이 전체가 수축하면 이 길이는 어떻게 돼? 이게 침범하니까 더 늘어나지, 그지? 길어지지, 그지?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다. 1번. 니은. 2번.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부위로 전자유를 관찰하면 밝게 보여. 맞지? 그리고 수축하면 뭐다? 짧아지지. 안 그래? 수축하면 이 지선이 이제 마이오신 쪽으로 갈 거니까 짧아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기억 길이는 T2일 때와 T1일 때보다 짧다. 맞네요. 따라서 봐봐.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짧다. 따라서 X는 T1에서 T2로 갈 때 이완했다. 맞니? 봐봐. 겹쳐져 있는 부위가 짧다라는 건 요게 빠져나왔다는 뜻이야. 맞지? 빠져나와야지 겹쳐진 부위가 짧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기억에서 이해 맞나? T1에서 T2로 가는 게 이완 방향이다. 이완 방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4번. 기억 길이는 T2일 때가 0.3 짧음으로 니은의 길이는 T2일 때가 0.3 길다. 자,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요것도 이제 한 번 이해하고 다음번에 다시 이해하고 적용해야 돼. 봐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이완한다고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으면 겹쳐져 있는 부위가 짧아진 만큼 아이디는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똑같이. 액팅 길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치? 0.3 짧아졌으면 0.3 길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이걸 딱 정리해서 알아둬야 되고 확정해도 되고. 그 다음 X의 길이는 T2일 때와 T1일 때보다 길다. 따라서 T2일 때 X 길이는 얼마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M선이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요만큼 0.3만큼 나왔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M선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큼 길어졌는데 0.3 길어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런데 이건 대칭이니까 이쪽에도 0.3만큼 길어졌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0.6 전체적으로 봤을 때 0.6이 길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T1이 2.2였다고 하면 전체는 0.6 길어져서 2.8이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 페이지 그 밑에까지는 다 얘기를 할게요. 지금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시작 지점입니다. 테마 1에서 근육 원성류 마디 또는 근절의 구조 한번 정리한 딱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들을 정리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좀 반복되는 것도 있을 건데 딱 목적적으로만 딱 정리해 놓은 거야. 이걸 집중해서 알아두면 돼. 자, 첫 번째 근절 X는 대칭 맞습니까? M선 기준 대칭. A대는 마이오신 길이 맞지? 그랬지? 또는 H대 더하기 겹친 부분 어때? 괜찮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H대 더하기 겹친 부분을 A대로 봐야 되겠지. 그럼 전체 마이오신으로 봐야 되지. 문제의 조건마다 다른 거야. 뭘로 접근하는 게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이런 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보를 알고 숙지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봐봐. 액틴 길이라고 하는 거는 I대의 길이와 겹친 부분의 길이 합이다. 그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액틴 길이는 뭐냐면 지그재그 선이 있으면 이 액틴만이 아니고 양쪽 액틴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I대와 겹친 부분 길이 합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됐지? 그 다음 4번, 5번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은 근절은 H대 더하기 겹친 부분 양쪽 더하기 양쪽에 있는 I대 맞니? 합하면 다 합하면 전체 X 길이가 되지 그지? 근절 길이. 또는 어떻게 더 간단하게 어떻게 마유신 길이 즉 A대 더하기 I대 오케이? 그러면 이게 근절의 길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 또는 어떻게 H대 길이 더하기 양쪽 액틴의 길이. 자 집중 안 하면 이제 놓친다. 이제 겹치고 말고 상관없이 H대는 액틴이 없는 부분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양쪽에 액틴이 있는 부분에서 지선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액틴 둘 합과 중간에 H대를 합하면 이게 근절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근절을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그렇지? 문제에서 뭐가 필요할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테마. 약간 시적이지 제목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볼게요. 변하지 않는 것. 아까 이미 설명했어. 뭐? 두 종류가 안 변해. 어떤 길이가. 뭐? 마이오신 안 변해. 또 뭐? 액틴 안 변해. 그지? 마이오신이랑 액틴의 상대적인 어떤 자리 때문에 달라지는 것만 변하는 거지. 그지? 마이오신 자체와 액틴 자체가 안 변한다는 게 문제 푸는데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해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자, 이 그림에서 변하는 것을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요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억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를 니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디귿. 맞지? 그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밑에 변하는 것에서 이제 변하는 것의 어떤 규칙성을 수식으로 미지수로 나타냈거든. 생각해볼게. 봐봐. 이완한다고 봐. 어떤 문제는 이완하는 쪽으로 풀고 어떤 문제는 수축하는 쪽으로 풀고 하다 보면 자가당착, 자기끼리 자기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 헷갈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플러스 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나는 수축 쪽에서 이완 쪽으로 무조건 풀어 문제를. 정말 특수한 경우 한두 번 있었어. 그렇게 푸는 게 정말 불편하게 잠을 준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풀면 돼. 알겠지? 좀 부정적이라면 이완해서 수축 쪽으로 풀든지 상관없어. 한쪽으로만 해라 뜻이야. 양쪽으로 하는 거면. 자, 봐봐. 얘가 이완된다면 이게 나오겠지. 요만큼 나온 그 길이를 플러스 x하고 함께 됐나요? 그러면 요 겹친 부분은 이렇게 나오면 얼만큼 줄어드는 거 맞지, 그지? 얼만큼? 요 나온 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얘의 변화량, 그때 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이해돼? 봐봐. 그러면 요 h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서 요만큼 나오면 x만큼 늘어났지 여기가. 그지? 근데 이거 대칭된다며. 대칭되니까 이 h대는 요렇게 변할 때 이렇게 변하는 거야. 2배 변하는 거야. 2배. 이해됐어?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다. 기본적으로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고. 근데 이건 대칭되니까 여기 플러스 x 쓰면 여기 마이너스 x 쓸 거고 또 플러스 x도 쓸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근절이 만들어질 거야. 그지? 그러면 어느 하나 이 단위 변화량을 알면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거니? 전체 그 근절 x의 전체 길이 변화량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봐봐. 합하면 상쇄 요거는 남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 길이 변화가 플러스 2x가 되는 거야. 단위 변화 x를 알면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길이 변화.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설명하고 잠깐 쉴 건데 특히 이제 고3 그러니까 수능을 쳐야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계속 풀어내는 방법이 변하지 않아. 요 6월달까지 안 변했어. 근데 주어지는 식이 변해. 식이. 근데 결국 그 식에서 뭐 어떤 성분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 이런 논리야. 이런 겁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식이 나와요. 미지수가 있어. 길이가 몰라. 어떤 길이 모르고 저거 모르고 한단 말이야. 미지수가 있어. 우리 그 중학생 때 배웠지, 그지?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핵심이 뭐죠? 미지수가 n개면
등식도 n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n-1가 되면 비율밖에 몰라요. 참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근데 미지수가 n개면 식도 n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딱 그 목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접근 방법 스킬이야. 너만 알겠니? 수학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야. 아마 이런 설명 누가 안 할 거야. 봐봐. 문제를 풀어봤다라고 하면 더더욱이 알걸? 문제를 풀어서 딱 식이 하나 나왔어. 2개 나오다가 멈췄어. 잠깐만, 이거 가지고 다 안 되는데? 어쩌지? 딱 문제 다시 읽어봤는데 없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시도해야 될 게 전체 x 길이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어떤 값들, 그 미지수 식들 있잖아, 그지? 그거 가지고 다 더해, 그냥. 다 더해서 x 길이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걸 문제에서 언급 안 했지만은 그 식 하나 때문에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표에서 이렇게 되면 요거 가지고 식 하나 만들고 요거 식 하나 만들었어. 근데 미지수 3개네? 아니 뭐 안 풀리네? 이러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더 진행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할게. 뭔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생각 못한 어떤 규칙을 찾아내라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체 x의 길이가 표현 안 돼 있지만 나는 만들어낼 수 있잖아. 쓸 수는 있잖아, 그지? 그런 걸로 시도를 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이 다양한 속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하지? 교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x 더하기 y가 3이면 x가 1이고 y가 2가 되고, 그지? y가 1이고 x가 2가 되잖아, 그지? 이렇게 이제 빈술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식을 하나 못 찾은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에서 지금 처음 해보는 학생이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해봤으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등한 논리가 아닌 다른 데서 식을 하나 찾아내야 된다. 거기에 딱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어려워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근육수축 문제도 되게 어려운, 의도하고 다르게 출제한 사람 의도하고 다르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됐죠? 자,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테마 3번하고 뒤에 있는 문제들을 즐겁게 풀어볼 거예요. 남은 시간. 나를 기준으로 같이 볼 수 있겠지. 하나 이제 설명할 거 더 남아있지, 그지?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좀 읽어보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1번 보면 근적 x 길이 변화량이 뭐라고? 전체 아까 말했던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이렇게 나열했을 때 플러스 2x가 있거든, 그지? 그 다음에 이완시 h대와 i대의 길이 증가량은 결국 이완시 h대와 i대의 길이 증가량은 뭐라고? 이것 자체가 x의 길이 증가량. 기억나? 왜? h대의 길이 증가량은 h대 외에는 액틴이거든. i대 길이 증가량이라는 건 i대 외에는 마이오신이잖아, 그지? 전체 x 길이가, 그지?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것의 길이 증가량, 전체 변화 길이 증가량, 그지? 그러니까 h대 또는 i대 길이 증가량이 전체 x 길이 증가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 디귿의 길이 증가량은 니은 길이 감소량 또는 x 길이 증가량 절반. 계속 이거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x에 대한 특성을 다 이렇게 따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를 한 1분 정도만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서 뭘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1번 밑에 있는 문제 보세요. 집중! 이거
50%. 내가 알아야지. 도와주고 나가야지. 할 수 있겠니? 자,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1분이 지난 게 아닙니다. 2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2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2분 정도에 뭔가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한 건데 이제 처음 배우는 거 가정했을 때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자, 내가 말로만 해볼게. 말로 짧게 말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 이걸 잘 따져야 되죠. 봐봐. 기억과 니은 각각 A 대와 H 대 중 하나. A 대 안 변해. 그지? 쭉 보니까 안 변하게 하냈어. 뭐 니은 1.6 안 변해. 이미 A 대. 그럼 H 대가 기억이야. 맞니? H 대인데 H 대가 0에서 0.2가 되고 있잖아. 그지? T2로 갈 때 그러니까 H 대가 늘어나는 게 이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T1에서 T2 쪽으로 볼 거라고. 문제를 무조건. 됐지? 근데 H 대의 변화량이 뭐니? 전체 X의 변화량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기억나? 이해해? 머릿속으로 왜 그런지 알겠니? 파악이 돼야 돼. 알겠지? 처음에는 이해하고 파악돼야 돼. 그 다음에 외우는 거지. 익숙해지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T1일 때 전체 X 길이는 얼마? 0.2가 적겠지. T2에 비해서. 그지? 그러니까 1.8이 돼. 그럼 답은 기억 맞고요. 니은은 어떻게 하면 돼? 전체 X가 1.8인데 그 중에 A대가 1.6이잖아. 안 그래? 봐봐. A대 빼고 남은 밝은 부분이 I대 아니야?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지? 그지? 그거 0.2가 되지. 0.4가. 맞지? 이해하고 있니? 윤성 괜찮아? 윤성아 이해하고 있냐고? 놓쳤어? 놓쳤어? 다시 봐봐. 전체가 1.8이야. 근데 A대는 마이오신 길이거든. 그게 1.6이야. 그럼 A대 빼고 뭔데? 남아있는 게 액틴 길이야. 액틴. 밝은 부분의 길이야. 그지? 그러면 1.6 더하기 뭐 해야지 1.8이 되는데 0.2잖아. 0.2.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는 밝은 부위 명대인데 그건 0.2라는 뜻이. 됐니? 여기 1.8이잖아 이거. 그리고 A대가 1.6이잖아. 이거 놓치면 무조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고차원적으로 사고하는 거고 이게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이 정도는 좀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디귿 볼게요. X의 길이는 기억과 I대. 기억이 뭔데? H대잖아. 그지? H대와 I대를 합하면 X의 길이니까 보면 H대, I대. 겹친 부분이 안 나가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오케이? 유성아, 잘 이해 안 되면 동영상 올릴 테니까 그거 다시 해봐야 돼.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뭔가를 못하고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내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골격근 수축에 대한 자료다 해서 그림은 원삼여자다 그래서 A와 B 길이를 나타냈다 라고 했고 AB가 뭐라고 했니? 기억과 니은 중 하나다. 그림 보세요. 기억과 니은. 기억은 H대, 니은은 I대 절반 맞니? 됐죠? 됐지? 이런 상태야. 자, 보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어? T1, T2에서 그 속성, 특성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A는 어때? 0.4에서 1.2 얼마큼 변했어? 0.8 맞지? 그 다음에 B는 어때? 0.4에서 0.8 얼마큼? 0.4. 자, 생각해봐.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에 기억과 니은이 이거잖아. 지금 이 그림에서는 H대 기억이고 니은이 이겁니다. 디귿 요거 맞지? 이 두 개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한 번 변할 때 얘는 플러스 X 얘는 플러스 2X잖아.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그치? 이쪽이 두 배 변한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이 값이 중요한 건
게 아니고 차이가 중요하다. 차이가 변한 차이를 보니까 0.8, 0.4니까 0.8이 어디쪽? H대 쪽이지. 기억. 맞니? 그 다음에 0.4 변한 B가 니은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T1일 때 X의 길이가 2.4라고 했거든. 됐지? 됐나? 그럼 T2일 때는 얼마? 아까 말했잖아. H대 길이 변화량 자체가 X의 길이 변화량이라고. 그지? 그러면 T1일 때가 2.4고 그 다음에 0.8만큼 H대가 길어졌으니까 T2일 때는 X 길이는 3.2가 돼야 되죠. 0.8 더해야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넘겨서 102페이지에 5번 봐봐. 2분 줄게. 102페이지에 5번입니다. 다 푼 거야. 그래서 그건 아니고 아니 그거 쓰겠다. 얘들아 내가 잘해야 돼. 너네가 하는 거 그 틀렸다고 해. 그거 니가 빨리 틀렸다고 해. 그거 반대로 하면 돼.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 그죠? 쉽지 않지. 이거 익숙해지면 근데 신경 전도가 훨씬 빨리 풀게 된다. 그건 확실해. 이거 볼게요. 이제 볼게요. 아마도 다 풀렸으면 잘하는 거야. 아예 잘하는 거고. 이거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선택한 겁니다. 오늘. 나머지도 풀 거야. 그러니까. 연속하면서 그 다음 유전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아둬야 됩니다. 요 문제가 이제 그 수능 문제 그대로 수능 문제야. 변형 안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신선했어. 왜? 아니 골격근 문제가 왜 정답률 20%대 나오지? 엄청 낮았어요 정답률이. 그러니까 많이 어렵다는 뜻이겠지, 그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물론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사기꾼 아니거든. 좀 뭐라고 할까? 뻔뻔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 난 지금 과거형을 얘기하고 있긴 해. 무슨 말인지 알지? 예전에 했던 거야. 2년 전, 1년 반 전에 나왔던 문제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긴 한데 적어도 풀어내는
접근방만 알아야지 새로운 걸 풀 가능성이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찾아내는 걸 잘 보라고. 잘 봐.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 기니들은 내가 바꿔놨어. 지금 이 문제 조건인데, 그지? 이 기니디야. 됐니? 내 눈에. 지금 이렇게 T1, T2 이렇게 나와 있고 기니디가 뭔지를 모르겠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배치를 했대. 지금 사실은 아까 뭐 테마에서 뭐 나오는 거 되게 시시하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이 문제에서. 적용이 안 돼. 봐봐. 기니디를 보면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가 놀랍게도 이거하고 이걸 합하면 액팅 길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쪽이 두 개를 합하면 같은 값이 돼야 된다고. 눈에 안 보여? A 더하기 3D, A 더하기 3D 같은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이제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봐봐, 이것만이 아니고 두 개의 조합을 봤을 때 이거 세 개가 있지, 그지? 두 개가 될 수 있는 조합으로 봤을 때 그러면 A 3D가 된다면 이런 조건이고, 그럼 그 나머지가 가능한지를 따져야 돼, 맞지? 그다음에 A 더하기 10D가 같은 값이라면 여기에서는 없다라고 가야 돼. 왜? 이게 10D인데 뭐 두 개 합하면 5D지. 또 A를 포함하면 이미 A 더하기 10D하고 A 더하기 2D나 3D는 같을 수가 없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요렇게 해볼까? 요 조합으로 13,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 사실은. 따져봐야 돼. 근데 눈에 보이는 게 A 더하기 3D잖아, 그지? 이것도 안 할 거야? 해야지. 안 그래? A 더하기 3D고 여기 2X 변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8D 변했잖아. 8D 플러스 8D가 2D에 10D 플러스 8D잖아, 그지? 얘 둘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 니은이라 하면 얘는 요 디귿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이쪽이 더 크잖아, 지금 내가 지금 전제로 했을 때는, 그지? 그러니까 8D가 커졌으니까 뭐니? 2x가 8D까지, 그지? 2x의 변화량이 8D니까 x는 4D가 됩니다. 4D가 되면 이거 어떻게 돼? 하나는 4D가 많아지고 하나는 4D가 적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7D 끝. 7D, 3D, 3D, 7D 끝. 안 그러니? 다시 자기 혼자 조용히 생각으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복습이 답이야, 복습. 자, 나 이제 하나 얘기했어. 하나 더 얘기할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눈에 보이는 게 없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뭐 등식을 만들고 뭐 해야 되고 미지수를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지? 거의 공통적인 요소야 이게, 이런 문제. 응? 근데 여긴 등식 없지 지금, 그지? 등식은 없어, 그지? 근데 이 규칙은 있어. 이 규칙이 깨지지 않잖아, 그지? 안 그렇습니까? 깜짝 놀란다. 봐봐. 변화량 합하면 얼마야? 기니디 변화량 합하면 2x지,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세 개 합해봐봐. 어떻게 돼? a 더하기 13d, a 더하기 5d 아니야? 8d 차이 아니야? 9. a 더하기 13, a 더하기 5, 13. 8d 차이 아니야? 아니야? 맞지? 그게 2x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시시한 거를 이렇게 떡 주무를 수 있으면 거기서 찾아져. 식이 해법이 나온다, 해법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위쪽이 더 8D 많잖아, 그지? 그럼 아까 내가 해석한 거 똑같잖아. 8D 많다. 그러면 2x가 8D니까 단위 x가 4D잖아, 그지? 4D지. 전체 길이 변화량은 8D고 전체 x의 길이 변화량은 8D지, 그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억 안 나요, 잘.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변하지 않는 것 두 개를 잡자. 두 번째 조건은 다 합쳤을 때 변화량이 결국 이 세 개 다 합쳤을 때 변화량이 차이하고 같을 거야. 그지? 요 두 개 써먹기 되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조건이 알아둘 수 있도록 적어 좀 제가 방금 내가 말한 게 어떤 문제 풀이의 어떤 기준이잖아요, 그지? 시선이니까 그 조건을 적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왜? 싫어? 귀찮아? 첫 번째 뭐랬지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여기서는 기억과 니은의 합이 액틴의 한쪽 길이잖아. 안 변하지. 그러니까 이게 상수라고 생각하고 찾아봐. 그 다음에는 세 개 합했을 때 이거 전체가 2x만큼 변하기 때문에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x. 그지? 2x만큼 변하기 때문에 이 전체 두 개 합을 비교했을 때 2x만큼 변했어야 될 거야. 그러면 2x부터 찾아라. 즉 x부터 찾아라. 답 나오지 않겠냐? 이거지. 쉽게는 안 보이면 돼. 이렇게 다음 번수 요원추잖아, 그지? 하고 또 몇 문제 더 노출하고 하다 보면 내 바람으로는 사실 나는 집중해서 머리 쓰면서 공부했다고 하면 거의 확실할 수 있어. 풀어지는 게 되게 많아질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해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하는 기회에 혹시 따로 공부하는 자료가 있다면 지금 이 영역을 해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좀 생길 거야. 아시겠죠? 숙제는 뭡니까? 복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복습 제대로. 그 접근 방법에서 내가 뭘 설명했고 내가 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쫙 정리를 잘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문제 자료도 같이 한번 줄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